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소장 김동명 예비역대령입니다. 하마스의 그 이스라엘 공격 관련해서 제가 여태까지 두 번의 영상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얽힌 어떤 역학관계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번 그 하마스의 공격이 군사적으로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 이런 것을 조명해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준비하겠다고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린 거는 앞으로 이 지역에서 그 국제 정세가 어떻게 그 변할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밸런스 오브 파워가 세력 균형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러나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게 한두 편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대단히 지금 심층 깊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 해서, 먼저 중동이 어떻게 탄생이 했는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얽힌 얘기들을 전부 그 배경을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 제가, 밸런스 오브 파워, 중동적인 밸런스 오브 파워, 그러니까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 세력 균형이 전개되어 왔고,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 왔고,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께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그 중동 그 갈등 배경, 자,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이 자료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동 갈등, conflict in Middle East 해서 이 뿌리가 어딘지, 그리고 중동이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짚어보면서 여러분께 이런 내용을 이제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1차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고, 2차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갈등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다. 그 얘기고, 다음번에는 자, 중동의 그 세력 균형, 밸런스 파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이제 중동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중동 갈등의 그 역사적 배경, 자,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쭉 여러 가지 그 팩터들에 의해서 짚어보고, 그 다음에 3부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국채가 어떻게 되는가. 자, 이 얘기를,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부에서 이 문제 제기는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언론이나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대단히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이런 동정심에 이제 출발해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뭐 그런 너무 안 됐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미루는 이스라엘이 잘못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부 어프로치하는 경향이 있어서, 과연 지금 이제 두 그 집단의 두 그 나라의 이제 그 국채가 어떤 그 국가 스테이트 폼이 어떤가 이런 걸 객관적으로 한번 짚어 보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요 위에 도표는 Diagram of Geopolitical Relationship and Middle East 해가지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중동 문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 여러 가지 그 지역 그 팩터들, 미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예컨대 자 이와 같은 그 강대국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과 리저널 액터들도 있고, 예컨대 무슨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집트나 이란이나 뭐 이스라엘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난스테이트 액터들, 예컨대 지금 현재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아니면 후티 이와 같은 단체들도, 이런 것들이 전부 뒤죽박죽으로 막 얽혀 있는 것이 중동 그 현실의 중동의 그 현실이다.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지상작전 그를 간략히 요약을 하면은, 자,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쳤고, 그 다음에 10월 27일부터 지금까지 자 지상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국방부 지상군들은 가자 지구내에서 이제 하마스를 완전히 이제 소탕하겠다 해서 지상작전을 펼치고 있고 시가전을 펼치고 있고, 그러니까 27일 그날 지금 모든 인터넷이나 휴대폰 이런 것들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파나 이런 것들을 전부 중단한 상태에서 지금 계속 그 지상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그 가자 지구인데, 그러니까 최초 그 청색 부분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군이 이제 점령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자 지구를 중가운데서 이제 완전히 끊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가자 시티가 있는 이 북부 지역 이거를 지금 현재 계속 쥐어나가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현실이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막 얘기가 지금 이제 인질 문제가 이제 가장 큰 그 이슈다. 그래서 240명 인질이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이제 막교환하자 하는 것이 이게 여태까지 이스라엘에 그 구금되어 있는 그 팔레스타인 인질 전부가 다 하고 지난번에 제가 4,500명 이상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하고 요번에 240명하고 모두 다 맞바꾸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마스의 주장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240명 여보 우리 인질이 전부 다 시파 여기에 지금 병원에 전부 있다 그 얘기고 가자 시티 안에 그 다음에 이 카타르에서 지금 인질 석방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뭐 한 몇십 명 단위로 특히 그 아녀자들 그 대상으로 이와 같은 인질 석방이 곧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보도들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양측 희생자는 한 12,000명이 사망을 했고 팔레스타인이 그중에서 대부분이다. 11,000명 이상 그다음 대다수가 어린이하고 여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 웨스트뱅크에서도 178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전부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즈볼라하고 그 후티 단체가 예멘에 있는 후티 그 반군 단체들이 전부 이제 간간히 로켓을 쏘고 있는 뭐 그런 형국이다. 그리고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상 방송을 통해서 아마 충분히 그 정보를 받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좀 말씀드릴 순서는 이제 중동 이 두 차례 그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후에 이제 수차례 그 지정학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중동 고유의 어떤 정치적 경제적 그런 요인도 작용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이 완전히 외부 행위자들이다. 그러니까 최초 그 1차 대전 전후로 해서 유럽 그 강대국들이 진출을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동서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과 소련 지금 현재 러시아 이와 같은 강대국들이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중동 문제가 최근에 그 중동 그 갈등을 보면은 이제 지역적인 요인을 이제 살펴보면은 아랍의 봄 2011년도 그 당시에 그 튀니지아에서 그 자스민 혁명 이후에 그에 따른 아랍 정치 질서가 이제 붕괴되는 뭐 그런 현상도 지금 나타났고 그 다음에 여전히 그 나라별로 그 내전들이 많이 있다. 시리아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이 분쟁 이거는 지속되고 있다. 지금 시시미제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중동 갈등의 그 문제, 본질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입체적으로 그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관점에서 과연 세계 정세 변화 속에서 중동이 여태까지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가 이 문제도 우리가 처음부터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서냉전 기간 중에서 어떤 갈등이 전개되어 왔는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서냉전 종식 이후에 미국의 그 일극 체제가 지배를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중동 문제는 어떻게 이제 또 이 국제 정세에 전부 다 이게 투영이 되는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지역 세력과 국제 세력 이렇게 결탁된 내전 문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처럼 지금 현재 복잡한 것이 그 중동 문제인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 그 세력 균형 변천 문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아랍 세계 간의 갈등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파헤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아랍 제국 간에는 여태까지 이제 중동 전쟁이 4차례 있었고 그 다음에 82년도 레바논 전쟁도 있었고 2006년도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은 이제 두 차례 거친 인티파다 87년도 2000년도에 그 다음에 주로 팔레스타인 그 지역 영토 그 소유권 관련해서 갈등이 여기 지금 내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국채 관련해서 이제 갈등도 여전히 있다 이 말이 지금 현재 그 스테이트 그 포럼이 어떻게 되냐 여기 대해서 지금 현재 엄밀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안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one state reality. 지금 현재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 지금 땅 위에는 우리 이스라엘이 이 모든 그 영토의 주인이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가자하고 저쪽 웨스트뱅크 이게 전부 다 우리 저 팔레스타인 땅이다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뒷받침할 만한 그런 증거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 입장입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그 국채 이쪽 분야에서 이제 얘기를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냉전 이후에 이제 아랍하고 강대국 간의 갈등 이런 것도 지금 지속되고 있고 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중동 지역 국가 간에도 갈등이 여전하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계속 으르렁거렸고 그 외에도 또 예전에는 뭐 이라크하고 이란하고도 서로 붙었고 자 이처럼 그 지역 국가 간에도 이제 여전히 그 세력 균형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동의 그 분쟁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렇게해서 자 75년 동안 계속 전쟁하면서 군사 충돌을 이어오면서 암살 뒤따르고 로켓 공격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 이 지역의 안보상 나타난 특징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수만 명의 사상자가 생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해결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중동은 뭐고 언제부터 생겼고 이 역사적인 배경이 뭔가 이 뿌리가 뭔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이제 처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는 사실은 영미권에서 하는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면은 이 중동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아시아 끝단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서남아시아 저 밑에 있는 뭐 그런 건데 이게 중동 이 동쪽의 그 중동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다분히 지금 현재 이 중동 지역은 지금 어딜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이제 오스만 그 제국 중에 유럽을 제외한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지금 좌측에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오스만 제국이 1830년대 아까 이렇게 컸다가 점점 이제 이게 줄어들고 있는데 영토가 이제 줄어들고 있다가 1913년도 1차 대전 전에 그리고 1차 대전 끝나면서 이렇게 지금 축소가 됐다. 지금 현재 터키가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이 중동 지역이라고 하는 19세기 이래로 오스만 제국 중에서 유럽을 제외한 지역 이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이제 중동이라고 한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 용어 자체는 영국 입장에서 이제 나온 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영국 입장에서는 네덜란드가 이제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 서구 이쪽이 동쪽이기 때문에 계속 동쪽으로 오다 보면 이제 가운데쯤 그 중동이 있다. 그래서 그 중동이 된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게 독일이나 이제 다른 유럽국에서는 이제 근동이라는 표현을 쓴다. Near East. 이런 표현을 쓴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이 중동에 그럼 어떤 나라들이 포함되는가? 여기 이제 과거 오스만 제국 소속 중심 국가들 이제 가운데 이 아래 그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약간 그 분홍색인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뭐라고 그러냐면 퍼타일 크레선에서 완전히 비옥한 초생딸 모양의 영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다음에 이쪽으로는 그 나일강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자 그래서 옛날 고대 우리나라 최초 인류의 그 문명지대 거기서부터 이제 전부 그 출발한 지역이 바로 이 중동의 핵심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여기 들어간 나라가 이제 오늘날 그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르단 이게 전부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의 이 사우디 예컨대 자 이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예멘, 이라크 자 이 사우디 반도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이 나라들 전부 다 여기 포함시키고 이제 좀 더 나가서 자 이집트하고 그 다음에 튀르키하고 이란하고 자 이런 것들을 전부 싸잡아서 예컨대 자 위에 지도에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자 이 중동 국가라고 얘기를 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동 국가의 나라들의 이제 대부분 언어를 살펴보면은 자 이 초록색이 완전히 이 아랍어인데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은 지금 이제 이 아랍어를 쓴다. 이제 그 얘기고, 이제 터키는 뭐, 지네말 쓰고, 그 다음에 이란은 이제 페르시아 말을 쓰고, 뭐 그런데, 요 가운데 노란 거는 이제 쿠르드족도 있으면 쿠르드 언어다. 이제 그 국가가 실체가 아니지만, 자, 이렇게 돼 있다.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아랍 내에서 이제 그 국기 색깔들을 보면 전부 엇비슷합니다. 엇비슷하고 여기에 나오는 것은 이제 크게 네 가지 색깔로 전부 통일된다. 저 흑색, 백색, 녹색, 적색인데 이게 전부 다 옛날에 아랍의 그 역사, 그 저 왕조들의 이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색깔로 전부 이제 문양을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초 1916년도 그 당시에 그 Sir Mark Sykes 저 영국 외교관인데 자, 이 사람이 그 당시 오스만 1차 대전 때 오스만 제국하고 이 아랍 제국이 이제 붙어야 되는데 자, 이것을 독려하면서 너들 제발 이 국기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이제 아랍 반란의 깃발 이거를 전부 디자인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오른쪽에 보시는 이것이 지금 전부 아까 얘기대로 전부 다 이 저 빨간색, 흑색, 흰색, 초록색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것이 이게 똑같은 형태인데 이제 별이 하나 없다. 그래서 요 위에 거는 이제 요르단 국기고 요 밑에 게 이제 그 팔레스타인 국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랍 국가들은 원칙적으로 이제 아랍어를 쓰는 나라를 아랍 국가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이슬람 종교를 갖고 있는 나라를 아랍 국가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아랍 민족은 원칙적으로 인류사적으로 볼 때 이게 전부 셈족이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스마엘 그 후손들이다. 그러니까 주로 북아프리카하고 아라비아 반도에 살고 있는 거주하는 그런 민족을 일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지도에 보시는 이게 전부 아랍 리그 그 22개 나라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쪽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그 12개 나라들 전부 자, 그 다음에 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10개 나라들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우리가 22개 그 아랍 전부 연맹 리그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전부 다 아까 다 얘기한 거고,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나라는 이제 이집트하고 알제리아, 지부티, 코모론 저 밑에 있는 거, 리비아, 모로코, 소말리아, 수단, 모리타니아, 튀니지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전부 다 아랍 쪽이다. 아랍 리그에 속해 있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동 갈등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이제 팔레스타인을 둘러싼 그런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동 갈등의 단초는 완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자, 지중해 남동쪽에 있는 해안을 얘기를 하고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 가자지구, 서한지구, 시리아 일부, 그리고 레바논, 요르단, 이 동안지구까지 포함해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그 당시부터 얘기를 해왔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 이게 완전히 3,300년 전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땅의 주인이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이냐, 아니면 이 땅의 주인이 이제 팔레스타인 그 아랍 민족이냐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이전까지 전부 역사 옛날 역사까지 전부 이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된다 그 얘기. 그래서 자 3,300 그 당시 청동기 시대 때 현재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조상으로 간주되는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이 일대에 살고 있었다 이제 그런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원전 13세기에는 자, 이스라엘 민족, 그 조상, 히브리족, 이런 것들이 이제 거주를 했다. 그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지역에 정착을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 이 히브리족들을 전부 그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히브리인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켰다. 그러면서 가나안에 정착을 시켰다. 이런 기록들이 이제 성경에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12세기 때는 이제 그 팔레스타인 족속인 그 당시 그 아랍에서 이제 필리스타 이쪽이 이제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기원전 1100년에는 이스라엘의 그 사울이 유목민과 함께 이제 가나안 도시 국가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했다. 이 얘기가 또 나오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보면 이제 팔레스타인 이 아랍인들도 살았고, 동시에 유대인도 살았고, 자, 역사적으로 계속 이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유대인의 그 다윗 왕이 히브리 민족을 통일하면서 당시에 이것이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이제 분열이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기원전 721년도에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시르족에 의해서 이제 정복당하고, 그 당시에 야곱의 그 12 자식들 12개 지파 중에서 이 10개 지파가 이때 전부 아시리아 쪽에 의해서 패망하면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다. 수천 명들이.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집트에서부터 이 지난번 영상에서 다 말씀드린 건데, 자, 이집트에서 바빌론, 페르시아에서 저쪽 극동아시아까지, 북아프리카까지, 그 다음에 지중해를 거쳐서 전부 프랑스, 스페인, 독일 뭐 이쪽 전부 유럽으로, 그 다음에 영국, 중국까지, 뭐 이게 유럽까지, 그 다음에 중앙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다. 10개 지파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나머지 2개 지파는 가나안 지역에 계속 거주하다가 이제 그 지중해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제 여러 그 이민족들과 서로 뒤섞였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민족 통치하에 들어갔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원전 66년도 이제 이스라엘은 그 로마 제국 통치하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인들은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으로 명명을 했다. 이제 그 기록들이 전부 나온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기원 후에 70년대 로마인들이 이스라엘 지역을 완전 점령을 하면서, 자, 예루살렘 사원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이후 그 유대인들을 추방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그 성전을 지금 현재 예루살렘 올시티에 있는 성전, 올시티 템플베악 여기에 지금 그 성전을 지어 놨는데, 자, 이것을 1차 이제 바빌론 사람들이 전부 파괴하고, 그 다음에 또 제2의 그 성전을 지었더니, 이번에는 로마인들이 전부 다 파괴했다. 그 얘기. 그래서 예루살렘 파괴하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을 전부 다 추방하고, 자, 이러면서 이제 디아스포라 이런 것도 생겼다. 그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땅에는 여태까지, 자, 유대인들도 살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살았고, 그 다음에 아시르족도 거쳐갔고, 바빌론 사람도 거쳐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알렉산더 대왕도 거쳐가고,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 자, 프톨레마이오스 이 왕조도 이제 거쳐가고, 그 다음에 셀레우코스 왕조, 그 다음에 로마인들, 비잔틴 왕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시리아 그 왕조들, 아니면 이집트 왕조들, 로마인들 전부 다 거쳐간 것이 바로 이 지역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대인,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아랍인뿐만 아니고 전부 다 거주했었다. 그 얘기.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유대인 얘기는, 자, 우리가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의 그 성전의 흔적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두 번의 성전 아까 얘기대로 건설했는데 모두 파괴되고 현재는 지금 통곡의 벽만 남아있다. 웨일링 월 해서. 자, 제3의 성전을 그날을 기다리면서 여태까지 사라진 두 개의 성전을 이제 아쉬워하면서 전부 이제 통곡하는 그 벽이 지금 증거로 남아있다. 그 얘기고, 아랍인들 얘기는 우리가 자, 600년대 그 당시에 700년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우리가 소유를 했고, 그러면서 691년도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전부 만들었다. 이게 템펠베, 하람 알 샤리프, 이게 바로 이제 그 템펠베 거기 있는 건데, 자, 여기에 이제 가운데 그 바위돔, Dome of the Rock, 자, 이것도 우리 사원이고, 그 다음에 알 악사 모스크, 기도실, 이것도 우리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 이 땅은 우리 땅이 맞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서 11세기 말에는 또 십자군 전쟁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4개 기독교 십자군 국가를 수립했는데, 이거를 또, 1187년도 이슬람 그 순위파들이 전부 십자군을 격파하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이쪽을 전부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맘루크 왕조가 이제 팔레스타인을 또 통치를 했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 이것이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이주를 하는데, 그 다음 16세기는 이제 조금 소규모로 이주를 했고,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이제 본격화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아랍 주민들 그 농토도 사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 팔레스타인 아랍 민족의 이제 적으로 부상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1510년대 맘루크를 이제 격파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차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400년간 이 지역을 통치하는데 아까 자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자 이렇게 400년간 하면서 계속 오스만 터키가 이제 영토가 줄어들다가 결국은 세계제 1차 대전에서 이제 패배하면서 자 그때부터 이제 영국과 그 프랑스의 통치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가운데 이제 17, 18년 그 당시 영국군이 자 1차 대전 중에 이 팔레스타인을 전부 정복을 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3년부터 1923년도 팔레스타인에 영국의 위임 통치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22년도 이제 국제연맹 그리고 23년도부터 발효된 발푸어 데클러레이션 자 여기에 따라서 팔레스타인의 그 유대인을 위한 그 국가적 고향 이런 것들을 홈랜드를 설립하자. 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영국의 그 위임 통치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실현이 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영국 위임 통치는 1948년까지 이어져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위임 통치 기간 중에 그러니까 23년부터 48년 그 사이에 자, 유대인하고 팔레스타인 패권 갈등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그 고조되기 시작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기간 중에 이제 당시 유럽은 이제 나치 통치가 드디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 박해를 당하게 되고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은 그 환경하에 이제 1895년부터 시온주의라는 게 등장한다. 그러니까 과거 유럽으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자,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이제 그 시온주의인데 자, 이 주장자가 바로 테아도 헤르츠 자, 이게 이제 오스트리아 그 이제 저 언론인인데 이때 유든슈타 때 유대인 국가라는 책을 써서 자, 이 유대인들을 전부 다 이제 고향을 이제 동경케 하는 그와 같은 그 시온주의를 이제 발현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그 유럽 거주 이제 유대인들 시오니스트 이민자가 이제 급증하면서 19세기 말에서 45년 이 사이에 무려 그 팔레스타인 내로 그 유입된 그 유대인 인구가 대략 한 30% 정도가 증가됐다. 그리고 2차 대전 중에는 이제 홀로코스트 때문에 약 30만 명의 유대인들이 나치로부터 전부 이제 피난을 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에 대부분 이제 아랍, 1차 대기 중에 이제 아랍 세계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런 걸 살펴보면은 그 당시에 대부분의 아랍 주민들은 오스만 제국의 그 술탄의 부하였다. 이 술탄이라고 하는 칼리프 그 종교 그 지도자 그 완전히 부하였다. 이런 식으로 남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오스만 술탄의 그 종주국인 이제 그 튀르키예가 민족주의를 강화하게 됨으로써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아랍 민족운동도 서서히 그 태동을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이 아랍 국가들이 이제 주창하는 그 민족주의라고 하는 거는, 자, 완전히 이제 우리의 그 아랍 문화, 우리의 아랍 언어, 문학적 유산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하자 그런 차원이고 우리도 좀 깨야 되겠다. 나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아랍어로 나다는 이제 깨어나다, 야박한 그런 뜻인데 자 이와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아랍 주민들도 자 우리도 좀 이제 뭐 사람답게 그러면서 동등권 또 우리 문화 마음대로 이제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좀 허용해달라 이런 그 요구사항들을 이제 서서히 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발하게 되는데 1차 세계대전은 크게 이제 그 연합국과 동맹국이 있는데 연합국에 이제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가 들어가고 이 동맹국에는 이제 독일하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리고 이 오스만 제국 이제 전부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양 진영 모두 다 연합국 진영이나 아니면 그 동맹국 진영 모두 다 이 아랍 주민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이제 현지 도움을 필요로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합국 입장에서는 이 오스만 제국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세력으로 아랍 세력을 이제 그 키워야 되고 또 마찬가지 오스만 제국도 이 마찬가지 이제 현지 도움 자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기 우리 편으로 끌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양진영 모두 다 중동 지역 주민들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했다. 자, 이 중동 갈등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크게 세 개의 그 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차 대전 전후로 해서 이 중동 갈등이 이제 깊어지고 완전히 고착화되고 하는데, 자, 이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개의 큰 필라가 있다.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맥마혼 그 후세인 서한이다. 이제 지도에서, 저 사진에서 보시던 이 좌측에 후세인 폼 메카 지방의 그 종교 지도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맥마혼 통치자입니다. 그 당시에 그 이집트의 그 영국 보호령, 이집트 그 보호령 그 통치자인데, 자, 이 두 사람 간에 이제 서한 크레스폰데스가 왔다 갔다 했는데, 여기에 따르면 영국은, 자, 우리가 오스만 제국을 이제 물리친 다음에 반드시 아랍 제국의 독립국으로 여기다 심어주겠다. 이렇게 건설을 약속했다. 그런 얘기. 그러면서 완전히 칼리프한테, 완전히 이 종교 지도자한테, 뭐 이 종교 지도자 이 자리를, 이 폴리티컬 리더십 이 자리를 완전히 아랍인의 손에다가 이제 넘겨주겠다. 이제 그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1915년도에. 그러니까 1차 대전 중에 그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아랍 제국을 만약 건설한다면 그 이제 지도자는 전부 그 아랍인들로 이제 하겠다. 이제 그런 약속을 했고, 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아랍 제국을 이제 좀 더 자기 진영으로 끌기 위해서 소위 그 로렌스 폰 아라비아 로렌스, 이게 저 토마스 에드워드 로렌스 그 대령을 이제 파견을 해서 전부 저 밀사로 파견을 해서, 자, 그 다음에 이 후세인 진영이 이제 오스만 제국과 제대로 싸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오스만 부대 그 봉기를 획책하고, 막 그와 같은 그 밀사 역할을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만약 이제 잘 되면은 이 지금 시리아 이쪽 지역에 대규모 그 시리아 그 왕국 제국을, 아랍 제국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면서, 그 다음에 1910년 6월 달에 그 당시 실제로 이제 오스만 제국을 상대로 이제 사막에서 이제 봉기를 일으켜서, 그 다음에 그 오스만 제국의 병참선, 통신선 이런 것들을 전부 차단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축이, 우리가 중동 갈등 역사를 이해하는데 두 번째 축이 바로 이제 그 사익스-피코 그 비밀 합의다. 이제 여러분 지난번에도 영상도 말씀드렸는데,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얘기. 그러니까 영국 이 외교관 사익스하고 그 다음에 이 프랑스 피코하고 1차 대전 중에 1916년도에 이제 비밀 합의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트리플 M땅, 자, 우리가 러시아 포함해서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긴다. 1차 대전,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한다. 이걸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이럴 경우에 이제 오스만 제국이 이제 패퇴를 하니까 이 지역에다가 아랍 지역에다가 이제 우리가, 자, 영국 너들하고 우리가 프랑스하고 지금 현재 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 인플루언서 스피어, 이 다음에 컨트롤 스피어, 통제 지역, 이런 것들을 전부 분할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 이거는 원칙적으로 아까 맥마한 후세인 그 공화국은 이제 서로 일치하지 않는 그런 개념인데, 이와 같은 내용을 이제 두 그 외교관들이 전부 이제 비밀 합의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 여기 따르면은 이제 이 아라비아 반도 빼고, 아라비아 반도 밖에 그 오스만 제국 영토 이거를 전부 너하고 나하고 나눠 먹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컨트롤, 그 다음에 인플루언스, 자, 인플루언스 이런 거를 좀 바꾸자. 이런 얘기. 영토를 바꾸자. 이런 얘기. 이런 것들을 전부 합의를 했는데, 자, 이 지도에서 보시면, 자, 청색계통은 이거 저 프랑스가 먹고, 그 다음에 이 붉은색 계통은 전부 영국이 먹는다. 이렇게 전부 지금 대각선으로 나눠서, 그러다 이 짙은 청색은 이제 프랑스가 직접 행정에도 관여하면서 통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옅은 청색은, 자, 이제 일단은 그 현지 무슨 정부를 지도자를 이용을 하되, 대신 뒤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제 그런 거고. 이제 이른바 sphere of influence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영국도 마찬가지. 이 옅은 색은 영향력 행사하고, 이 짙은 빨간색은 우리가 직접 들어서 행정 조직을 꾸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컨셉이 이제 사익스-피코, 이 비밀 합의에 따른 거다. 그래서 이 비밀 합의는
러시아 제국, 예, 영국과 프랑스만 둘이 한 게 아니고 러시아 제국과 이탈리아 왕국의 동의하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1916년 5월 달에 양국이 전부 비준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따르면 영국이 통제하는 국가는 자, 이 사든 이스라엘, 자, 이 남쪽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르단, 그 다음에 이 남쪽 이라크, 그 다음에 지중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이파 항구, 아크레 항구,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가 이제 과달해야 되겠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프랑스가 통제하는 거는 자, 이 남동쪽에 이제 터키, 그 다음에 쿠르디스탄, 자, 쿠르드족 그 언어 쓰는 이 지역, 그 다음에 시리아, 레바논이다. 이렇게 전부 두 나라가 이제 전부 합의를 했습니다. 자,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러시아도 이제 동의했다고 그러는데, 이와 같은 비밀 합의를 그 양해하는 대가로 러시아는 어디를 먹냐 하면은,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자츠노, 팔레올록, 어그리먼트에서, 자, 이것은 이제 아르메니아 그 서부 지역, 그 다음 콘스탄티노플, 자, 이 이스탄불이죠. 그 다음에 이 터키 이제 해요. 터키 해협, 보스포러스 해협 이쪽을 이제 우리가 전부 먹는다. 그러니까 이 흑해 지역으로부터 이제 러시아는 완전히 지중해로 진입하는 그와 같은 그 관문을 전부 이제 확보하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태리도 전부 양해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태리는 또 어딜 덩달아 먹냐 하면 이 사든 아나톨리아에서 자, 터키 그 남쪽의 아나톨리아 지방을 먹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크스 피코 이 협정은 자, 이 주로 이제 레반트 지역,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이쪽, 아까 그쪽 그 지역을 레반트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역의 그 영토를 관리를 위해서 이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완전히 그 바탕에 깔고 요 바탕을 근거로 해서 전부 다 이제 그 영토 분할도 하고 국가 영토 분할도 하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8년도에 영국하고 프랑스가 모두 스비벤디의 기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레바논, 팔레스타인 이런 나라들을 지금 현재 그 건국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잠정 협정이다. 요거 사이크스 피코 협정 이거를 바탕에 깔고 여기에 근거해서 모든 이제 국경선도 긋고 나라 간에 이런 그 전부 영토 결정도 하고 이제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전쟁 직후에 1차 대전 직후에 이제 프랑스는 팔레스타인 영국에다 돌려주고, 또 이라크 북부의 그 모술 이것도 이제 전부 이게 모술 지역, 자 모술 지역 이것도 전부 이제 영국에다 양도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sak스-피코 관련해서 자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1918년도 영국은 그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을 정복을 했는데, 실제로 정복을 했는데 가서 봤더니 주민의 90%가 이제 아랍인이었다. 그런데 완전히 촘촘히 사는 것이 아니고 밀도가 대단히 낮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덤승덤승 이렇게 살고 있었다 그 얘기. 그러면서 자 영국 1920년대 산레모 회의에서 이제 영국은 그때 자 앞으로 니들이 팔레스타인을 관리 감독해라 자 이러면서 자 이 대팔레스타인 위임 통치를 받게 된다. 그 당시에 그 국제연맹이 그와 같은 맨데이트를 이제 영국 정부에 줬고, 이 맨데이트가 23년부터 발효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48년까지 영국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관리해왔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리아, 레바논에 대한 프랑스 위임 통치, 이거는 1946년까지 지속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이크스-피코 이 협정이 어떻게 지금 이 전부 이 외부 세계로 알려졌는가? 이 얘기. 이거 완전 비밀 협약인데, 두 나라만 입 닫고 있으면 이제 이게 전혀 밝혀지지 않는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이것이 전부 이 백일화에 전부 드러났는가? 이 얘기를 할 때, 여기서 이제 한 게 바로 이제 러시아다. 그 당시에 러시아가 1917년도 10월 혁명이 일어나면서 볼셰비키가 그 당시에 니콜라이 짜르의 이제 모든 그 문서 뭐 이런 아키브 이런 것들을 전부 뒤지다 보니까 이게 드디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18년 1월 달에 이 비밀 협약을 폭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짜르 정부에서 이 짜르 완전히 얘들은 범죄 집단이다. 그러면서 제국주의 공범자다. 이제 헬퍼, 완전히.
자, 그 제국주의 그 공범자다 이렇게 이제 폭로를 하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그 당시에 입만 벌렸다면 우리가 이제 전쟁 끝나면 아랍 제국 너희들 제국을 이제 건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 독립할 수 있도록 해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뭐 이와 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짓말로 들통이 났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이 러시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1917년 11월 26일 날 영국의 맨체스터 가디언 이 언론에서 이제 그 발표한 걸 보면은 완전히 이것이 이제 폭로가 됨으로써 영국 사람들은 완전히 embarrassed, 완전히 당황했고 그 다음에 Arabs dismayed, 완전히 분노했고 그러면서 이제 아랍 쿠르드 사이에서는 완전히 이거 이중 플레이 했다가 서 분노가 이제 그게 치달았고 그 다음에 이 터키 사람들은 대단히 딜라이티드 아주 기뻐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기네들은 여태까지 이쪽이 아랍 제국하고 싸우고 뭐 그래서 적대 관계였는데 자 완전히 이제 아랍인들이 물 먹은 거 보고 기뻐했다 이제 그 말이죠. 자 이와 같은 기사를 그 당시에 이제 맨체스터 가디언에서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축은 이제 벨포아 데클래레이션이다. 예, 지금 현재 사진에 보시는 저분이 이제 벨포아 영국 외장인데, 자, 1910년 11월 2일 날 이 사람이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유대인 고향촌, 자, 이거 함슈테트의 이제 홈랜드를 반드시 설치하는데 이게 될 수 있도록 지지한다. 이런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 세 개의 축을 볼 때, 자, 이제 1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영국하고 프랑스는 이 중동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여전히 그 이중 플레이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중동의 분화를 그 회책하고 있으면서 아랍 제국에 대해서는 이제 또 완전히 아랍 제국 건설에 이제 도움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이런 그 세 가지 축을 볼 때 이제 그 당시 최초 그 후세인하고 맺었던 그 약속 이거는 사이크스-피코 이 협정으로 완전히 파괴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18년 영국이 이제 프랑스가 1차 대전 이후에 우리가 아랍 민족의 그 해방 임무 이런 걸 수행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것도 완전히 허위로 입증이 됐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영국은 어떤 형태로 하든 이스라엘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국가 건설 이거를 그 약속을 한다. 이거를 완전히 확고하게 이행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결국 이제 18년 10월 30일 날 오스만 제국이 드디어 항복을 함으로써 드디어 영국과 프랑스가 계획했던 사이크스-피코 그리고 벨푸어 이런 선언들이 드디어 그 현실화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벨푸어 데클러레이션이 등장하면서 20세기 초에 이제 시온주의 태동에 이제 기인한다. 그 얘기. 그러니까 시온주의가 이제 서서히 유럽 내에 이제 확산이 되면서 자, 이와 같은 그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 바로 벨푸어 데클러레이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온주의에 대한 유럽의 동향 아까 얘기로 자, 테오도 헤르츠, 자, 이 사람이 뉴든슈타트 이 책을 써가지고, 자, 팔레스타인 유대인 국가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 즈음에서 이 바셀에서는 시온 세계 연맹, 기구, 이런 것들을, 창설을 했습니다. 바셀에서, 스위스 바셀에서. 그러면서 1987년도 이제 1897년도, 1897년 바셀에서 테오도 헤르츠도 참석하고 여기 제1차 시온 세계 대회를 이제 열었고, 자, 그러나 이런 시온주의가 이제 서구 진영에서는 최초에 이제 반영이 좀 미흡했고, 그러나 동구 진영, 러시아 진영 이쪽에서는 이제 대단히 호응이 좋았다. 이렇게 호응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계속 지역 정부로부터 이 유대인에 대한 어떤 이런 탄압, 포그롬 이런 것들이 계속 심했기 때문에 여기에 실증을 느낀 동구 유대인들, 러시아 거주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제 고향을 찾아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길 원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서구에서 시온주의를 이제 원칙적으로 그 주도한 국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영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영국은 이와 같은 무슨 뭐 현지 그 유대인들의 어떤 이런 뭐이저 요청이나 이런 것도 물론 그 고려를 했지만, 예컨대 지금 이제 1차 대전을 수행하면서 많은 전비가 소요되는데 이 전비를 담당했던 것이 로트쉴드라고 하는 그 유대인 그 금융가의 그 대부인데, 자, 이와 같은 도움도 받아서 국내 정치적인 뭐 그런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와 같은 약속을 지키기로도 했지만, 그러나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을 이 1차 세계대전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앙땅트 세력의 앙땅트 세력 진영으로 이제 끌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사실은 미국 내에도 많은 그 유대인 조직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 조직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 바로 벨푸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너희 편에 서서 자, 이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국가 건설에 이제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전부 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중동 지역의 그 전략적 가치, 뭐 이런 것도 이제 영국 입장에서는 자, 이것을 저 인도하고 그 지리적 연결고리도 될 뿐더러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엄청난 그 석유 자원 이런 것들도 여전히 매력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제 후에 중동 내 아랍 식민지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아까 얘기대로 이제 그 사이크스-피코 협정에 따라서 이제 이러이런 나라들을 분할을 하고 이런 나라들을 전부 이제 식민지로 만들고자 이런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러나 이 직후에 1차 대전 직후에 이제 아랍 주민들의 그 당시에 그 정서나 이제 그 분위기 자체는 야, 우리도 뭐 좀 독립해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아랍 민족의식 이런 것들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면서 덩달아 이제 저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계속 속속 그 팔레스타인으로 입주하고 있는 유입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아마도 우리의 공동의 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구 국가들의 완전히 배신을 때렸고, 우리한테 배신을 때렸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독자적으로 자체적으로 우리 국가 건설에 매진해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첫 발을 내는 최초의 그 횃불을 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까 완전히 그 뒤통수 맞은 후세인의 아들이다. 맥만하고 후세인하고 그 선을 교환했는데, 이 후세인 아들이 이제 파이잘이라고 하는데, 이 파이잘이 1918년도 10월 초에 이제 그 지금 현재 시리아 그 다마스쿠스 이쪽으로 진격을 한다. 이제 그 당시에는 알렌비 장군의 영국 동양군 그 연합한 이제 아랍군의 일부로 이제 참전을 했는데, 완전히 진격을 해서, 근데 그 당시에 다마스쿠스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이크스-피코 협정이다. 그러니까 이런 협정에 따라서 앞으로 얘들 둘이 우리를 완전히 이 아랍 세계를 완전히 양분한다 그런다. 예? 이런 얘기를 처음 이제 파이살이 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 당혹감과 배신감은 이제 우리가 충분히 잘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화가 난 파이살은 그 자리에서 자, 다마스쿠스 이거를 이제 아랍 제국의 수도로 명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리아 일대 여기를 완전히 아랍 제국이다 하면서 이제 임시 정부를 수립한다. 1918년 10월 5일 날 파이살이 자,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당장 이제 다음 2주 있다가 영국은 이제 시리아에서 완전히 철수를 하고 그 자리에 이제 프랑스 군대가 이제 드디어 진입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 1차 대전 이후에.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전부 1차 대전 이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시리아, 이라크, 이집트, 모로코 이런 나라들이 전부 그 다음에 그 오스만 제국 패퇴 이후에 서방 국가들도 속속 또 진출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역 봉기가 만약 있을 경우에 아랍 주민들의 지역 봉기가 있을 경우 이것은 영국과 그 프랑스에서 과감하게 진압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920년대 영국과 프랑스는 자, 식민 통치 형태 이거를 우리가 최초 사이크스-피코 협정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좀 뭔가 변경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이제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최초 그 당시 16년도 뭐 계획했던
그것대로 그대로 이행이 안 되겠다. 왜? 현장에서 보니까 이 아랍 주민들의 어떤 반응이나 여러 가지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새롭게 무슨 뭐 어디에 독립하려고 그러는 이런 저 보니까 자,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여기에 변경, 이 계획 자체에 좀 뭔가 변경을 줘야 되겠다. 이런 그 인식을 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아랍이 전반적으로 유럽이나 뭐 이런 정세 이런 거 볼 때 자, 이제 전쟁이 끝났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치, 경제, 군사, 사회적 불안정 이런 것들은 점차 커져갔고 그 다음에 러시아 땅에서는 또 이제 볼셰비키가 장악하면서 드디어 이제 공산주의라는 게 생겨서 완전히 사회주의가 이제 서구를 위협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저 바다 건너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반식민운동, 자, 이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자, 14개 그 항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자, 온 지구상의 모든 나라 국민들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결권을 갖는다.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러니까 이게 식민지, 이거는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다, 여기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 간접적으로 영국과 프랑스를 이제 공격하게 되고 또 영국과 프랑스는 당하는 영국과 프랑스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야 미국이 지금 이제 이쪽 지역에 그 석유에 탐이 나서 지금 우리한테 딴지를 거는 거다 이렇게 지금 도전장을 내는 거다 이렇게 전부 또 인식을 하다. 이런 와중에서 과연 우리가 사이크스-피코 이 협정을 그대로 시행시킬 수 있을까? 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 그러면서 또 이제 국제연맹에서는 그 당시 20년 4월 20일 산르레모 국제연맹에서는 어떤 이제 맨데이트를 이제 주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맨데이트를 주는데 통치 권한을 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관할 지역에 완전히 최고 그 집행관에게 절대 권력을 부여해라 이런 부탁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호커미사가 하이 커미셔너가 만약 있을 경우에 그게 이제 현진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거기에 이제 자, 이런 상황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우리 입맛대로 이런 걸 할 수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획 자체를 일부 변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로 채점을 큰 땅덩어리를 묶었었는데 이거를 팔레스타인, 레바논, 지금 시리아 이런 걸로 전부 3등분을 했고 그 다음에 레바논, 시리아는 이제 프랑스가 관할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이라크는 영국이 관할한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바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 이와 같은 이제 추세에 따라서 이 아랍 진영에서 파이살은 전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20년 7월 28일 날 다마스쿠스 남부에서 이제 프랑스군하고 붙었다가 완전히 패배를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대리로 망명을 했습니다. 망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아버지 그 부친 후세인은 1923년 그 사우디 창시자 그 사우드에게 완전히 붙었다가 또 이제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일가가 이제 몰락을 하는 막 그와 같은 그 상황이 도래했는데 그러나 21년도 8월 달에 영국이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냐 하면은 과거 후세인과 그 약속 이런 부담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또 갈수록 보다 보니까 이제 현지 지도자들의 어떤 이런 도움도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을 뒤에서 우리가 조종하는 것이 훨씬 더 괴뢰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제 이런 그 분위기가 이제 영국 이런 데 있었던 거죠. 이제 싹 떴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파이자를 이 대륙을 망명하는 파이자를 불러다가 네가 앞으로 이라크 왕 해라 하면서 이라크 왕으로 임명합니다. 자, 그리고 저 파이잘 동생은 너는 트란스요르단 그 당시에 이제 요르단 이제 그 트란스요르단 여기 네가 왕해라 이렇게 이제 전부 임명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졸제 이제 후세인과는 아들 둘은 이제 졸제 이 아랍 이 나라의 이제 그 왕이 돼버린 거예요. 왕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파이잘 형제가 이렇게 이제 황제로 형제가 즉위를 했다고 하는 의미는 자 유럽 제국의 어떤 이런 식민 전략 이런 것들이 서서히 이제 바뀌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준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영국과 프랑스의 그 전략수적 배경을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럽 정세가 뭐 바뀌고 예컨대 무슨 러시아 공산이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내부적으로 아랍에서 점차 그 점령 지역 내 이제 이제 자의식, 아랍 주민들의 자의식이 점차 이제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저항 이런 것들도 점차 커지고 그러면서 아까 얘기대로 자, 이 괴뢰 정부를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식민 통치가 이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중동 내에서 아랍 민족주의가 서서히 그 태동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랍 민족주의의 태동 이것은 이제 완전히 민족주의가 태동하는데 이것은 그러나 지역 엘리트들이 예컨대 이집트나 시리아나 알제 지역 엘리트들은 그러나 완전히 그 식민 세력과 그 개별한다 이런 컨셉은 없었다. 왜냐하면 식민 통치 세력과 같이 호흡하면서 협력하면서 권력 기반을 구축하면서 자기의 그 기득권을 계속 챙길 수 있는 뭐 이런 수준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범아랍적인 뭐 그런 그 어떤 이 대규모의 민족주의 이런 형태로 발전될 수는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범아랍주의를 위해서 자기 기존의 어떤 기득권 이런 거 기반 이런 것들을 포기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이런 의미에서 아랍 초창기의 그 아랍 민족주의 이런 운동은 범아랍 차원은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개별 국가 차원에서 전개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직후에 이제 아랍 민족주의 특성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자, 1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서방이 우리 식민 세력으로 자 들어와서 이 주적으로 부상은 했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것이 이제 반유럽 성향이다. 이렇게는 지금 얘기를 못 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당시에 오스만 제국의 어떤 가부장주의에 반대하는 그런 그 취향을 보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아랍 제국이 서구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열세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아랍 민족주의를 강조할 때는 주로 이제 뭐 정의로운 아랍 질서, 이슬람 질서 뭐 이런 정도로 이제 국한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래를 바라보는 큰 비전을 제시한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아니고 지금 현재 당장 오늘 필요한 것, 당장 이 자리에서 필요한 것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 임무 수행 관련된 과제 이런 것들을 이제 내뱉는 쏟아내는 그런 수준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슬람에 기반한 아랍 민족주의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점차 이제 확산이 되는데, 자,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는 지역국가 이제 독립을 점진적으로 이제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얘기대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황상 계속 우리가 버틸 수 없다는 게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독립을 시키는데 어떤 나라부터 시키냐 하면은 이제 프로텍토rat 우리가 거느리고 있는 보호령 그러니까 그 지역에 한해서 이제 독립을 허용하자 이렇게 이제 영국과 프랑스는 가닥을 잡아나고 여기에 따라서 이집트는 1922년도에 독립선언을 하게 되고 그러나 56년까지 영국의 실질적인 점령하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라크는 32년도에 사우디는 32년도에 전부 독립을 했다. 그리고 1928년도에 이제 그 아랍 민족주의가 이 아랍권에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이슬람 형제단을 창설했다. 최초 이슬람 조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하산 알반나라고 하는 그 초등학교 선생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슬람 그 원칙을 강조를 하면서 모든 문제 해법은 이 이슬람에 있다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영국 식민 통치에 대해서 이제 저항도 하면서 이와 같은 그 이제 운동을 이제 벌이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동시에 또 뭐가 나오냐면 바로 이제 그 반유태주의 성향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아랍 세계에서 이제 완전히 번지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 그러나 이게 최초 19세기 그 이제 이 초반기에는 19세기 초반기에는 이게 그러니까 20세기 초반기에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다. 이제 그 얘기. 그러니까 파이잘 1세 아까 얘기한 이제 파이잘 1세 그 당시에 이제 이라크 왕이 되기 전에 시리아 그 왕이 지금 현재 이제 바이스만 이게 서방 그 진영 그 사람과 협정을 맺었는데 여기 따르면은 앞으로 유대인들 좀 많이 보내라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기에 좀 유대인의 이주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이 전략적 가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아랍 왕도 있었다. 1919년도에.
그러나 이제 점차 유대인이 증가하면서 아까 얘기대로 45년까지 팔레스타인 전쟁이 30% 증가했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45년 전쟁 이후에 이제 유럽 거주 유대인들의 그 팔레스타인 귀환 이런 것들이 점차 늘어난 추세고, 자, 이러면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20년대 후반부터 영국 통치 팔레스타인 지역 거주 이 아랍 무슬림 주민들은 불안하다. 유대인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이제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 영국의 그 식민 통치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은데 가만 지켜봤더니 얘들은 계속 그 유태인 편에 서 있다. 유대인을 보호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완전히 그 영토를 유대인한테 할당을 하고 저렴하게 유대인한테 매각을 하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완전히 소장인으로 전락하고, 그 다음에 이 경작지도 점차 줄어들고, 그러면서 또 지가가 상승하고, 그러면서 아랍 지주들은 또 이 토지를 유대인에게 전부 매각하고, 이러면서 설자리를 해서 전부 다 다른 나라로 이제 이주를 하고, 피난을 가고, 뭐 이런 현상이 이제 계속,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유태 20년대 이후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내 유태인 이게 그 계속 그 강해진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지금 현재 나치 아까 얘기대로 유대인이 계속 늘어나고, 그 다음에 나치 통치로 해서 유대인 그 유입이 34년부터 39년까지 17만 6천 명. 그 다음에 인구 구성비는 아랍이랑 점차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진다. 22년도까지는 이제 아랍인이 90%였는데 36년 되니까 벌써 10년 뒤에 70%로 이제 비율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48년도는 이제 30만 유대인, 그 다음 120만 아랍인, 이런 식이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그 나라별로 이제 유대인 그 이스라엘 그 귀환 그 보면은 러시아에서 14만 5천, 호주에서 11만 8천, 독일에서 11만 8천, 그 다음에 브라질에서 9만 천, 이 정도로 이제 많이 그 속속 유입됐다. 그러면서 이때 그 이제 그 팔레스타인 내에서 이제 여태까지 아까는 이제 그 이집트 내에서 이제 반유대주의를 그 구성하는 막 그런 그 움직임이 있었다 얘기를 했는데, 범아랍주의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랍 민족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그랬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제 지금은 팔레스타인 내에서 이제 반유대주의를 그 주창하는 그런 학자들이 이제 등장했다. 그러니까 그 반드시 모든 문제를 지금 현재 아랍인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자 유대인 대 아랍인 그 대결 구도로 지금 몰아가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무슬림 민족주의자 전부 결집시켜서 자 현재 유대인 편을 들고 있는 영국인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들면서 초소도 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그 정착촌 이런 데도 습격을 벌이고, 이와 같은 운동들이 지금 현재 이제 1920년대 후반부터 이제 계속 일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 내에서 이제 반유대주의 태동이 계속 태동하게 된 그 배경을 계속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알 후세인이 자 여기 대해서 지금 영국 식민청에 대해서 이제 강력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유대인 유입을 금지를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 농토 매각하는 거 이거 중지하고, 그 다음에 30년 4월 달에 중순에는 이제 아랍 독립운동을 주도를 하면서,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총 파업을 주도를 하고, 그야말로 반 그 영국 그 식민 통치에 대해서 이제 깃발을 내걸었다. 이제 알 후세인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4월 달에는 알 후세인이 휘하에 아랍의 그 최고위원회라는 걸 이제 결성을 하고, 여기에서 모든 그 반 영국 그 식민 통치의 그 행동 강령들을 전부 마련하게 됩니다. 이후에 팔레스타인 지역 내 이제 아랍인 유럽인들의 그 분쟁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영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그 강하게 그 탄압을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엄을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들을 이제 처형하고 구금하고 압류하고 이와 같은 그 강경 조치를 취하면서, 그 다음에 아까 얘기 그 코미티 최고위원회 이 활동을 이제 전부 금지시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알 후세인이 레바논으로 전부 망명한다.
37년, 38년 이 사이도 분쟁이 지속되고, 그러나 영국군은 이제 2만 명을 추가 투입하고 강경 진압으로 돌아서고, 그 다음에 유대 주민들은 자체 그 방위력을 그 강화하기 위해서 준 군사 인력, 그러니까 하가나 15,000명을 전부 양성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그 팔레스타인 정책, 아랍 주민의 봉기, 뭐 이런 것들은 전 아랍 세계에 이제 전파가 되면서 독립운동을 강화하는 그런 그 계기로 작용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생 그 아랍 민족들은 각자 그 자기 그 국가를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랍 주민들의 그 공통 인식은 팔레스타인 주민을 우리가 지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온 그 프로젝트 시온주의 이거를 반대해야 되고, 그래서 아랍 민족 간의 반시오니즘 이런 것들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동 지역 내에서 그 서구의 그 식민 통치 전개 양상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의 그 식민 통치 진행 과정을 보면은 여태까지 쭉 해봤더니 식민 통치하는데 이제 사람이 부족하다. 인력난. 그 다음에 자원도 딸린다. 이런 거 경험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 식민 통치를 하는 데는 간접 통치를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현지 엘리트들을 이용해서 꼭두가시로 세우고 뒤에서 조종하는 편이 훨씬 낫겠다. 그런 얘기. 그러면서 또 이 현지인들조차 지금 이제 자기의 새로운 그 기득권 그 유지를 위해서, 형성을 위해서 이제 영국과 어떤 이런 외부 세력들과 영향력을 이제 지속적으로 희망을 하기 때문에 둘 다 이제 꼭 먹고 알 먹는 뭐 그런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랍 독립 이거는 형식적으로는 이제 지지를 하지만 그러나 사실상은 이와 같은 형식으로 운영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중에 이제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의 전투가 이제 치열하게 되면서 서서히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의 그 서구 식민 통치 세력들은 이제 세력이 그 약화됨을 이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43년도에는 이태리가 리비아 그 식민 통치를 이제 종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45년 이후에는 영국과 프랑스도 중동 지역 내에서 전략적, 경제적, 그러니까 중요 그 식민 지역에만 전부 이제 국한해서 통치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손을 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가 이제 끝나고 이후에 이 아랍연맹이 이제 출범을 하는데, 이 아랍연맹은 이제 1945년 3월 20일 날 이집트 카이로에서 출범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집트를 포함해서 이라크, 트란스요르단, 레바논, 사우디, 시리아, 그리고 조금 있다 예멘이 여기 전부 조인을 해서 7개 나라로 출범을 했다. 그러면서 이 아랍연맹을 결성함으로써 이것은 아랍 국가의 그 단결을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국가 성립을 저지하는 그런 그 목표를 전부 갖고 있었다. 2차 대전 이후에 중동 지역의 식민 시대에 이제 드디어 그 종식되게 되는데, 이것을 보면은 이제 2차 대전 후에 영국은 더 이상 나는 이 지역에서 이제 분쟁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고 인식을 하고, 그래서 20년도에 그 국제연맹으로 받았던 맨데이트 이거를 아예 그 미국으로 또 위임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나 미국이 접수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유엔으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이관을 하고 47년도 11월 29일 날 유엔 총회에서는 이제 결의안 181을 발표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르면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국가도 만들고 이제 아랍 국가도 만들자. 그래서 이 두 개 국가안을 전부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리고 또 예루살렘은 이제 유엔이 관할을 하고,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내면서 했지만 안을 제시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케이를 했지만, 그러나 팔레스타인 측은 이거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해서 결국은 이제 통과가 안 됐고, 그래서 1948년에 이런 환경에서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은 이제 혼자 독립선포를 합니다. 독립선포를 하면서 지금 현재 그 당시에 그 벤 구리온 이 총리가 이제 최초 하는데,
이 벤구리온이 이제 내걸었던 그 정당은 시온 사회주의 그 노동자 당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당시에 많은 그 유대인들이 동구 진영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전부 유입됐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 건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슨 뭐 이게 혐오감을 갖거나 이제 그러질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최초 그 이스라엘도 사회주의 건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목표로 하는 그런 정당이 이제 그 독립선언을 했다. 완전히 주축 그 정당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름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함으로써 자, 이 지역에서 이제 영국의 식민 통치 이것은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 독립 선포를 하니까 잘 됐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창설됐던 아랍 리그에서는 자, 이 나라들이 전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전쟁 선포를 한다. 이게 바로 이제 1차 중동 전쟁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그리고 이제 이라크가 전부 이제 참전을 했는데, 자, 그러나 이 전쟁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다. 그리고 48년도 6월 1일 날 유엔 정전함령으로 전부 이제 휴전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나라들이 왜 지금 이제 한 줌도 안 되는 이 이스라엘한테 저 전쟁에서 패했는가? 이 전쟁 패배 원인을 이제 보면은 우선 각국 간의 그 군사작전 이런 것들이 전혀 조율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이 팔레스타인 작전에 임하는 어떤 각국 간의 어떤 전략적인 목표 이런 것들이 각자 달랐다.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 내에서 우리의 그 패권을 장악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전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군대가 전부 노후화돼 있었고, 자, 그러기 때문에, 자, 완전히 그 종지부를 찍으면서, 이제 각국 그 아랍 지역 국가별로 이제 그 민족 지도자들이 전부 부상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1차 중동전 이후에 그 중동 유세를 살펴보면은, 자, 이스라엘이 그 영토 확장을 이제 78%나 했다. 그러니까 최초 유엔에서는 뭐 55%만 먹어라 이랬는데 이제 훨씬 더 영토를 확장했고,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약 70만 명 이상 이제 피난을 갔고, 그다음에 아랍 국가 내 이스라엘인들이 이제 귀환이 속속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을 그 분할을 하게 됐는데, 이제 웨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로 이제 자리매김했고, 그 다음에 동예루살렘은 이제 요르단 통제하로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차 중동전 이후에 이제 아랍 제국의 독립운동 이것들은 이제 점차 고조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랍 진영은 이제 반영국 프랑스 운동 이런 것들도 이제 뭐 고조시켰고, 그 다음에 아랍 진영 내 기존 엘리트 인기 이런 것들도 전부 하락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 나온 것이 바로 52년도 7월 달에 자유장교단이라는 것이 이제 결성을 해서 이것을 이제 친형 그 파룩 왕정을 완전히 붕괴시키는데 1등 공신이다. 그렇게 이 창설자가 바로 이제 나세르다. 가말 압델 그 나세르 대령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4년도에 나세르는 이제 수에즈 운하 지역에서 영국을 좀 철수시켰고, 그 다음에 56년도 7월 달에는 나세르가 영국과 프랑스가 운영하는 그 수에즈 카날 회사 이거를 전부 국유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56년도 10월 9일 날 이스라엘은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약속하에 이집트를 이제 공격하는데 이것이 이른바 이제 2차 중동 전쟁이고, 자, 10월 30일 날 영국과 프랑스는 수에즈 운하를 점령하고 그 이스라엘은 시나이가 가자를 점령을 했지만, 그러나 소련이 여기에 대해서 위협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유엔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의 이제 침공 반대로 전부 철수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기타 아랍 국가들은 자, 군부 중심의 이제 독립운동 이런 것들이 점차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미소 냉전이 이제 발발을 했는데, 자, 45년 이후부터 그 중동 국가들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독립이 가속화된다. 그러니까 미소 냉전 발발 후에 중동 국가들의 그 독립 상태를 이제 살펴보면,
46년부터 이제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이 46년, 그 다음에 52년 리비아, 오만, 50년 튀니지아, 모로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60년대에도 쿠웨이트, 오만, 알제리, 예멘, 그 다음에 이 70년대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그 다음에 카타르 이런 나라들이 전부 독립을 했다. 이제 중동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와 같은 대부분의 중동 국가의 독립 이것은 2차 대전이 끝난 다음부터 이루어졌고 그 외에도 60년대, 70년대도 여전히 많이 있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아랍 제국들은 여전히 그 이스라엘 존재를 거부를 하면서 자, 4차 중동 전쟁 이후에도 자, 이 레바논 전쟁이라는 게 있는데 82년도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이스라엘과 그 완전히 그 국가 간의 그 전쟁을 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이제 82년도에 그 이스라엘 런던 대사가 이제 피살이 됐고, 저 피엘로가 또 북부 이스라엘에서 공습을 했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반격을 가했는데 그 당시에 피엘로 진지가 레바논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부 대규모 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베카 계곡 그 여기에서 레바논 군대를 기습을 하고, 자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팔레스타인 전사들이 무려 11,000명이 사망을 하는. 막 그와 같은 그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9월 16일 날은 또 레바논 내에서 기독교 민병대가 또 팔레스타인 주민을 사살하는 학살하는 그와 같은 그 사건들도 있었다. 그래서 1,000명에서 약 3,000명의 그 팔레스타인인들이 전부 그 레바논 기독교 민병대에 의해서 전부 살해됐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 전쟁은 이제 피엘로가 완전히 그 레바논 전쟁으로 피엘로는 완전히 약화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레바논 평화조약이 83년도에 체결이 됐고, 그러면서 레바논 남부에 이제 그 안전 보장 그 조약, 안보 그 지역이 그 구축이 됐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이제 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국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아까 얘기대로 이제 48년도에 국가 선포를 했고 그 당시에는 70만 명이 유태했는데 10년 뒤에는 200만이 됐다. 그리고 4차에 걸친 그 중동전 승리 이후에 지금 현재 가자하고 웨스트뱅크 이걸 점령 통치 중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49년도 그러니까 국가 선포한 다음에 유엔으로부터 이제 유엔 회원국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167개국이 지금 승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랍 국가들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정통성을 이제 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란은 그 중에서도 유엔에 대해서 최대 그 위협적인 그런 그 국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아직도 그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은 이제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이란,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모리타니아 이런 나라들을 이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국가 원수는 헤르츠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7년 임기로 단 한 번 선출이 되고, 그리고 의회는 크네세트라고 해서 단임제로 운영이 되는데 120석입니다. 자, 여기서 4년마다 이제 비례대표제에 따른 그 선거, 이제 정당 명부 시스템에 의한 의석 비례를 한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3.25% 저항이 있어서, 자, 총 득표자의 이제 득표수의 그 3.2%가 안 되면 그 정당은 의회에 진출하지 못한다. 마지막 총선은 작년도 11월 달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지금 현재는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데, 네타냐후의 리쿠드가 32석, 사스가 11, 그 다음에 토라 유태교 연합이 7석, 그 다음에 정교 시온주의 7석, 뭐 이렇게 전부 있다. 그러면서 전부 이제 과반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자 오른쪽에 그 리쿠드하고 저 까만색 이쪽이 전부 이제 65석을 차지하면서 이제 그 연정 정부를 구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 행정은 6개 행정구역으로 돼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 인구는 930만이고 유대인이 74.9%, 아랍인도 21%나 있다. 최근에 러시아로부터 이민자가 이제 급증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그 관련해서 급증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갈등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종교는 유대교가 75%, 이슬람 16.9, 기독교가 2.1%다. 그 VIP는 개인당 국민 소득은 5만 5천 불 가까이 된다. 다음은 팔레스타인 그 국채 관련해서 살펴보면은 지금 이것은 지금 현재 이제 팔레스타인이 어디까지나 이게 지역명이다 아까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 요르단 일부 가자지구 웨스트뱅크다. 그 다음에 이제 팔레쉐 히브리어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렇게 명명한다 얘기하고 그럼 과연 팔레스타인이 이것이 국가인가 아직도 국가가 아닌가 이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짚을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얘기들 맨 처음 초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감정적으로 팔레스타인이 불쌍하다 우리가 동정심을 발휘하면서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 국제를 제대로 안 다음에 내려야 될 그런 이 언급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88년도 11월 15일 날 팔레스타인은 스스로 이런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독립국가고 우리의 영토는 지금 현재 이쪽에 좌측에 이 가자지구 있죠. 가자지구 이쪽, 그 다음에 웨스트뱅크 이쪽이다. 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예루살렘이 이제 우리의, 수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팔레스타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영토는 아까 얘기대로 저 두 지역이고, 그러나 사실상 이 두 지역은 지금 가자 지구, 그 다음에 이 웨스트뱅크 이 지역은 1967년 이래로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점령당한 그런 실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이것이 국가냐 아니냐 그 얘기를 할 때, 지금 현재 완전히 삼박자 다 갖춰야 되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을 행사해야 되고 이와 같은 그 3분의 요소를 완전히 충족을 시켜야 우리가 국가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 팔레스타인은 지금 영토도 변변치 못하고 뭐 주민은 있다고 치고 그러나 주권을 제대로 그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엄밀한 의미에서 자 국가라고 이거 얘기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나 팔레스타인 2014년도에 이제 우리는 팔레스타인 국가다 자치 무슨 뭐 기구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고 그러나 이 유엔에서 2012년 11월 29일 유엔에서는 이제 Non-Member Observer Status를 부여했다. 이 정식 그 멤버가 아니다. 유엔에서는 합법적인 국가로서 인정을 못 받았고 오로지 이제 Observer Status, Non-Member Observer Status 이제 완전히 Observer 자격으로 지금 있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개국 가운데 138국이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지구상에서 55개국이 아직도 인정을 안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55개국은 주로 어떤 나라냐면 전부 그 서방 그 선진국들이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카나다 뭐 서구 유럽 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 일본, 대한민국조차도 지금 현재 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지금 취급을 안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국가냐 아니냐 이 얘기는 그 해당국의 고유 권한이 그러니까 예컨대 어느 나라가 우리는 국가다 인정하면 그건 국가가 되는데 그러나 55개국이 실질적으로 요즘 국가를 인정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제사회에서 대부분의 이 선진국들에서는 전부 다 정식 국가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것이 팔레스타인이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아까 3300년 기원전 그때부터 얘기를 하면서 쭉 했는데 거기에 팔레스타인 그다 지역에 아랍인들도 살았고 그다음에 유대인들도 살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 나오면서 했지만 그러나 한 번도 팔레스타인이란 국가는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최초로 깨려고 47년도에 유엔에서 자, 이게 아랍 국가 만들어줄게 제시를 했지만 여기에 아랍 진영에서는 지금 이제 전혀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한 번도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그 국가, 스스로 국가 독립하는 이거 말고 한 번도 이제 국가 자격을 외부로부터 인정받은 그런 거는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양 진영 간에 이제 크게 또 문제가 갈등이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크게 봐서 이제 가자 지구의 파타 그리고 하마스 이제 이 웨스트뱅크의 파타 그리고 이 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서로 이제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한 지구의 이 파타는 이 40년간 지금 통치 중이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지금 현재 예전, 94년도 오슬로 그 협약 때문에 이스라엘 생존권 인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평화 프로세스 이런 거 이제 관심이 많고, 그 다음 테러는 안 하겠다. 이렇게 정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수십 년간 이제 족벌 경제를 하면서 대단히 부패해 있다. 이 단체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2000년 총선에서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마스에게 모든 주민들의 표가 이제 옮겨지는, 그런 현상을 초래했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자 지구의 이 하마스는 지나치게 급진적이고 무슨 2005년부터 정치적 실체로 이제 부상을 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 이스라엘 생존권을 부정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여태까지 이제 계속 그 가자 지구에서 그 로켓, 그 다음에 납치, 자살 공격 이런 테러를 지금까지 이게 반복하고 있고 드디어 10월 17일 날 이와 같은 이제 공격으로 이어져서 지금 이제 저런 고초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양 진영은 완전히 이제 그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서로 이제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이 안 되고 더더군다나 그 2차 그 인티파다 2000년도 그 이후로 여러 가지 그 여행 자유 이런 그 제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쪽 저쪽으로 서로 이제 교환해서 서로 상호 방문하는 이런 엄두도 못 내고 그 다음에 가자 지구에 하마스가 들어온 2007년 이후로는 자 완전히 이제 아바스 내각이 전부 해산되면서 이제 양 진영 간의 교류는 전혀 거의 정식적인 그 교류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가자 지구가 우리 영토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가자 지역은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7년 이래로 이스라엘이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통제권을 누가 행사하냐면 이스라엘이 행사한다. 그러니까 영토 통제를 한다. 육지, 해상 국경, 연안, 해역, 영공 이 일대 누가 컨트롤하냐? 이스라엘이 컨트롤한다 이 말이에요. 이 가자 지구에. 그 다음에 이 전자 마그네틱 그 공간 이것도 자원개발 이런 문제도 전부 다 하마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에서 하는 얘기는 one state reality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은 하나의 국가다. 하나의 국가의 그 현실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체가 그러니까 가자, 웨스트뱅크 포함해서 이것은 완전히 하나의 국가다. 누구? 이스라엘 국가다. 이렇게 지금 전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는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이제 100%그 이스라엘이 통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2005년도에 이제 물론 자치 그 행정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점령진에 이제 정착중도 운영을 했는데 2005년도 약 한 9천여 명의 이스라엘 주민들 전부 끌고 군대도 전부 나왔습니다. 2005년부터. 그러면서 너희들 이제 자치정부 그 관할권은 이제 부여한 거죠. 그러면서 내부 치안 질서나 자치행정 여기에 지금 국한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가로서 어떤 여기에 어떤 이 주권이 있고 내 마음대로 여기에서 자원을 개발하고 내 마음대로 치안을 이 방위를 담당하고 이런 그 권한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의 허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트랜스퍼 라이스 등 이런 것들은 지금 전부 다 재정 이전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기서 오케이 하지만 하다못해 그 기름조차도 지금 현재 들어갈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그런 팔레스타인 국가가 맞냐 이 말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건 국가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웨스트뱅크도 마찬가지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자 이게 저 웨스트뱅크가 이렇게 있고 웨스트뱅크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여기 지금 팔레스타인 인구가 250만 살고 이스라엘이 50만 산다. 그 다음에 A, B, C 지역으로 이제 좀 분할됐다. 이건 지난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고 마찬가지로 가자처럼 67년 이래로 이스라엘 군대가 점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벽까지 쳐놓고 있고 여기에 94년에 일부 이제 팔레스타인 그 자치정부 그 권한을 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슬로 협정에 따라서 이제 팔레스타인 오토리티 이 파타가 여기 자치 이제 행정을 해라 치안 뭐 이런 거 감안해라 이렇게 권한을 줬지만 그러나 이 국경 404km 그 다음에 이쪽에 그 뭐 이스라엘 300 요르단 97km 뭐 이런 국경을 잇고 이 웨스트뱅크가 그러나 이스라엘의 주장에 따르면 이 웨스트뱅크는 이건 전혀 지금 현재 국가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국가가 아니다. 이거는 옛날부터 보면은 팔레스타인이 이 국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예전에 그 1차 중동전쟁 이후에 여기는 지금 요르단이 통치를 했고 그 다음에 자 이제 국제연맹 위임 사항이었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이 영토를 소유할 그 권리를 있기 때문에 한 번도 팔레스타인이 여기에 이 국가 주체로서 행사한 그런 적이 없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이 얘기하고 있는 가자지구 웨스트뱅크 이거는 절대로 그 팔레스타인 국가가 아니다 이제 그 영토가 아니다 이제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뱅크 그 정착존을 보면은 지금 현재는 자 67년부터 1977년까지 약 33개의 정착존을 이스라엘이 건설을 했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지금 현재 노란 부분이 전부 다 이 이스라엘 정착존이다 이렇게 노란 부분이 자 이 지도의 노란 부분이 전부 다 이 이스라엘 정착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69만 명이 살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네타냐후 들어와서는 5,600채를 추가적으로 정착존을 설치한다. 자, 이런 것들을 전부 그러니까 그 여기 대해서 이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더욱더 길길이 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나 국제사회는 자 웨스트뱅크에 대해서 이 정착존을 이스라엘이 구축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동예루살렘에 정착존을 설립하는 거,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국제법적으로 이건 위반이다 이렇게 전부 지금 국제사회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루살렘 관련해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간의 논쟁이 있는데 자 이걸 보면은 47년도에 그 당시에 유엔 분할 결의안에 따르면은 자 이거는 이제 그 갈등 소지가 많기 때문에 유엔 관할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50년도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우리의 수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제사회는 인정을 안 했고 그 다음에 요르단은 이제 그 동예루살렘 그 다음에 웨스트뱅크 이런 것들을 1차 그 중동전쟁 이후에 전부 점령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52년도 이후에 국제사회는 서예루살렘 이거는 이스라엘께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진단을 했고 그 다음에 80년도 이스라엘 자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수도는 예루살렘이 우리 수도다 이렇게 천명을 했는데 팔레스타인이 여기 부정을 했고 자 이거 예루살렘은 동서 전부 다 포괄해서 예루살렘 전체를 이제 우리의 수도다 이렇게 천명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88년도 여태까지 이제 동예루살렘 웨스트뱅크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 이 통치권을 전부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요르단. 그러다 보니까 이제 88년도 팔레스타인하고 PLO는 동예루살렘을 우리 수도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 대해서 이제 이슬람 그 협력기구 아랍권에서는 전부 다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국제사회는 동예루살렘은 자 이거는 팔레스타인한테 주는 것이 맞다. 이스라엘 주권이 미치는 장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은 이제 반으로 나눠서
예컨대 49년도 그 당시 예루살렘 중간 휴전선, 그러니까 1차 중동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부 가운데를 그 선으로 이어졌던 그 휴전선, 이것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의 경계선이다. 이렇게 전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관련해서 지금 자, 지금 현재 이것이 이제 서예루살렘이고 이것이 동예루살렘인데 동예루살렘인데 이거 관련해서 자 48년도 이제 1차 전쟁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은 동서로 이제 분열됐다 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67년도 전쟁이 나면서 3차 중동 전쟁 나면서 자 이스라엘은 이 동예루살렘까지 전부 먹었다. 동예루살렘까지 전부 이제 장악을 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통일시켰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동예루살렘도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를 이스라엘 정착촌을 이제 건설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대로 자, 이스라엘 수도가 바로 예루살렘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이제 예루살렘 이 속에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이제 올 시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성전들이 전부 있다. 이제 전부 종교 홀리 사이트다. 여기가 전부.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지금 센시티브한 이슈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자 예루살렘 이 서예루살렘이고 동예루살렘이 있는데 여기 서로 겹치는 부분이 이게 이제 올시티인데 여기서 가면 요 오른쪽에 보면 이것이 이제 바로 템플 베악 해가지고 성년전이다. 그러면서 완전히 여기에 이제 완전히 이슬람 그 사원들이 전부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이 이제 완전히 우리의 그 성전이다 이런 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가운데 이제 Dome of the Rock에서 바위 돔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알악사 모스크 해가지고 이 모스크가 있고 자 그렇다 이게 전부 다 지금 현재 이슬람 관련된 종교 시설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여기가 바로 이제 통곡의 벽이다. 통곡의 벽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여기에 최초는 우리 유대교 성전이 있었는데 바빌로니아가 파괴를 하고 기원전에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또 세웠더니 나중에 로마인이 와서 또 파괴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없지만 그러나 앞으로 여기에 이제 완전히 메시아가 나타나면 우리가 제3의 이제 성전을 질 거다. 유대인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통곡의 벽에다 이제 머리를 부닥치는 그런 종교 행사를 한다. 이 말이죠. 자, 이 템펠백 이제 성전산인데 자세히 보면은 아까 얘기대로 자, 이건데 자, 여기 보면 아까 얘기대로 자, 가장 신성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아담을 흙으로 빚은 곳이다. 이게 이제 성전산 이 아내가 그 다음에 수니파 이슬람 쪽에서도 세 번째 성지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금빛 모양의 여기에 바로 이 Dome of the Rock인데 자 바위 돔인데 이슬람 성지다. 이거는 691년도에 완공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 유대교에서도 여기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 이슬람 쪽에서는 무하마드가 여기 승천을 한 곳이다 이렇게 이제 전부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대로 이제 알악사 모스크 이거는 이슬람 기도실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또 이 시리아하고 3차 중동전에서 이제 골란 고원을 먹었는데 골란 고원이 바로 여기입니다. 골란 고원이 바로 여기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1981년도에 완전히 합병을 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2019년도에 미국은 이거 이스라엘 영토다 이제 공식적으로 전부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와 같은 것들을 전부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중동 세력 균형의 변화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동 지역에 여러 가지 아까 실타래처럼 먹혀 있는 이런 요소들 그 가운데 지금 현재 밸런스 오브 파워 이 관점에서 볼 때 여러 강대국 간에 아니면 지역국 간에 이런 그 세력 균형들이 계속 깨졌다 뭐 이어졌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역사 흐름으로서 이런 세력 균형들이 어떻게 서로 재편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지역 국가들이 어떤 그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늘날은 과연 어떤 형태를 띠고 있고 자 이런 문제들을 다음 영상에서 조만간 짚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십시오.